어제 오후 경기도 안양의 한 모텔. 이곳에서 8살, 5살, 3살 난 3형제가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을 살해한 피의자는 아이들 어머니인 38살 김모 씨. 2012년 보도된 충격적인 뉴스. 엄마가 세 아들을 살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죽은 삼형제의 아버지이자 피의자 김모 씨의 남편이 중견 배우 김태형 씨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사건과 함께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던 그를 만났습니다. 제발 하루 지나면 하루만큼만 있게 해달라고. 때만 되면 막 공황장애 막 이렇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막 어지럽기 시작하면서 호흡 가빠지고 막. 몸이 기억을 해요, 몸이. 제가 지옥하면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배우 김태형 씨의 지난 10년간의 스토리를 특종세상이 최초 공개합니다. 이제는 태영 씨가 아침을 먹어야 할 차례. 그런데 어째 메뉴가 독특합니다. 아침부터 컵라면이라고요? 원래 아침을 어머니가 항상 해주세요. 근데 또 어머니가 몸이 좀 불편하시고 그래서 조금 서둘러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냥. 80이 넘으신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한 지도 어느덧 10년. 60이 가까운 아들의 끼니를 걱정하는 짐을 조금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들 아침마다 어머니가 해주신 밥 얻어먹는 것도 되게 미안해요. 일반적인 가정 같으면 진짜 며느리밥 얻어드시고 해야 되는데 제가 거꾸로 어머니 밥을 이렇게. 라면 먹는 소리만 들리는 적적한 아침입니다. 아침을 간단히 때우고 외출 준비를 하는 태영 씨. 어딜 갈 참인지 셔츠에 넥타이까지 반듯한 정장 차림입니다. 엄마, 거기 차량팀 오셨네. 안녕하세요. 아, 그럼 여기는 그럼 아드님하고 두 분이서 사시는 거예요? 갔다 올게요. 네. 태영 씨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서 향하는 곳이 있다는데요. 이렇게 서둘러 어디를 가는 걸까요?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겨 도착한 곳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컨테이너 건물. 구석구석 정리하는 모습이 제법 익숙해 보입니다. 연배도 있고 그러신데 직접 이렇게 출근하시면 이렇게 청소까지 다 직접 하세요? 제가 여기서 막내거든요. 막내요? 예. 무슨 막내예요? 우리 사무실에서 이 일을 한 경력으로 막내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배워보자. 그래서 나이가 중요하겠어요. 이곳은 아파트 분양사무소. 6개월 전 분양사무소에 취직한 태영 씨는 막내 사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청소는 물론이고 쓰레기를 버리는 일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열혈 사원입니다. 버릴 거 없으세요? 없어요? 새로운 일을 해볼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이제 친구의 그런 좋은 제안을 받고 처음에 좀 고민을 좀 했죠. 처음엔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가장 중요한 업무는 분양하는 아파트를 홍보하는 일. 거리에서 나눠줄 전단을 접는 것으로 태영 씨의 본격적인 일과가 시작됩니다.
보기는 쉬워도 이게 보통 일거리가 아니에요, 이게. 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니까 이게 보기는 쉬워도. 사극에서 군사들을 호령하던 배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태영 씨의 일상. 이곳 공산으로 통하는 세 갈래 길을 모두 살펴보았사오나 저들은 아직 서라벌에 있습니다. 하오나 폐하, 우리는 두 번째 이곳까지 오도록 아무 일이 없었사옵니다, 장군. 저들은 1만이 넘는다 하는데 이토록 조용할 리가 있겠사옵니까? 특히 사극부터 현대극까지 탄탄한 연기력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던 탤런트 김태형. 그는 작은 역할도 크게 보이게 했던 천생 배우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연기가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버님한테는 많이 혼나기도 하고, 뭐 진짜 맞기도 하고, 예. 또 가출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면은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군대 생활한 거 빼놓고는 계속 연기 생활만 했던 것 같아요. 1993년 한 방송사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연기한다는 즐거움으로 살아온 20년 세월. 하지만 그는 10년 전 어느 날 카메라 앞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의적으로 연기 활동을 뭐 그만둔 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이제 개인 가족사가 있어서 좀 사람도 기피하게 되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자체가 영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뭐 이렇게 공황장애도 오고 그 운전을 하면 매일 다녔던 길인데도 막 엉뚱한 길로 가서 여기 어디지 혼자 뭐 그렇게 해서 운전도 그때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운전도 못 하고 뭐 그 정도로 상당히 공황 상태에 있었어요. 바로 엄마가 세 아들을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사건과 함께 그의 이름이 오르내린 것입니다. 바로 그가 피의자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아빠였으니까요. 제가 이제 영진이, 영범이, 영건이 우리 이제 세 아들을 진짜 딱 10년 됐어요. 8월 달에 10년 전 8월 달에 이렇게 잃어버리고 제가 한 3년 정도는 정말 큰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거 하나씩 가져가세요. 네. 물빛 잡으세요. 네.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엄마가 세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일까? 좋은 엄마였어요. 제 기억으로 아이들한테 잘해주고 자기가 뭐 사치를 한다던가 뭐 그런 거 없이 아이들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근데 저는 또 아이들 막 클 때쯤이 또 제일 바빴을 시기였어요. 주중에는 아빠 저기 출근할 때는 자고 있고 퇴근하면 자고 있고 뭐 그랬었어요. 진짜 그때 생활이. 근데 바빴으니까. 한참 아이들이 자랄 시기 연기자로도 바쁜 나날을 보내던 태영 씨는 어느 날 문득 아내의 변화를 감지했다고 합니다. 조금 아이들 대하는 게 조금 거칠어지고 짜증도 많이 내고 그건 제가 느꼈어요. 상당히 변했다. 변했다. 왜 이렇게 저렇게 짜증을 부리지? 아내는 말도 없이 집을 나가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남기고는 완전히 연락이 두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한테는 아이들하고 콧바람 좀 쐬고 오겠다. 그러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러고 돌아오지 않은 거죠. 경기도 한 모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기 찾았습니다. 저 아내분 찾았습니다. 애들은요? 딱 그랬더니 한동안 말이 없다가
잘못됐습니다. 예, 잘못됐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좀 와서 확인합니다. 근데 쎄하고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안 당해본 사람은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냥 뭐 패닉이죠. 뭐 그냥 진짜 오리지널 패닉이죠. 그냥 혼이 나가 있는 거죠. 예. 세상은 충격적인 뉴스에만 주목했지만 뉴스 뒤에 태영 씨의 충격은 가늠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분양사무소에서 퇴근한 태영 씨가 퇴근을 마치고 발걸음을 향한 곳은 한 노래방입니다. 사장님. 예.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오늘 한 시간 해드릴까요? 네. 예. 가던 대로. 네. 하던 대로. 익숙한 듯 노래방에 들어온 태영 씨. 기다리는 일행이라도 있나 했더니 혼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비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리꽃잎이 한마는 보리고개야 어머니의 춤이었어. 그런데 태영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툭 터진 울음이 노래마저 삼킨 상황. 그 세월을 어찌서 진짜 그럴 때 있어요. 한번 그냥 실컷 울었으면 그럴 때 와서 이제 노래 한 곡 하면서 그러고 나면은 좀 스트레스도 좀 풀리는 것 같고 그러고 나면 또 이제 마음에 좀 안정도 찾고 그러니까 두 가지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인관계 하면서 이렇게 살 때, 그다음에 저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한동안 사람들 만나질 않은 게 아니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인 기피증 같은 느낌? 밥도 같이 먹는 것도 힘들고.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견디면서 엄마 일 가는 길에 하얀 찔레고 오롯이 혼자가 된 순간 비로소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태영 씨. 그의 노랫소리가 울음처럼 들려옵니다. 다음 날 모처럼 휴일. 아침부터 분주한 모습입니다. 네, 그때부터 제가 이제 키워갖고 지가 강아지인지 사람인지 저 집식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껌딱지예요. 저만 저리로 따라 들어갔고. 강아지 목욕부터 돌봄까지 모든 것이 태영 씨의 몫입니다. 누군가를 목욕을 좀 시켜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적이 한 번이 없었어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냥 정신없지 지금. 아까 저 강아지 목욕시키면서 지 애들 한번 못 시켰다 소리예요 그게. 그걸 못 알아들으셨지? 내가 이렇게 한 번을 못해서
얘를 그렇게 열심히 시킨다고. 그러니까 애들 한번 목욕 못 시켰다 이거요. 그래도 요 녀석 때문에 적막한 집안에 활기가 생기고 태영 씨도 한층 밝아졌답니다. 엄마하고 저하고 이제 그 당시 밥을 먹으면 밥을 먹다가 제가 이제 묵고 올라가고 화장실로 뛰어가면 엄마는 딴쪽 화장실로 뛰어가시는 거야. 서로 우는 꼴 안 보이려고. 그러니까 밥상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결국. 그 한번 들어가면 울음이 그때는 무슨 조금 울고 말고 아니라 막 진짜 혀 깨물고 운다고 그러잖아요. 막 이틀어 맞고 울고 그럼 또 어머니가 이렇게 나와 보면 어머니 안 보이면 어머니 저쪽 화장실. 왜냐면 엄마 또 아들 앞에서 엄마 우는 모습 안 보이시려고. 그래서 눈은 벌써 빨갛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 울지 말아야지. 간이나 맞나 물어봤어? 한번 간이나 볼까? 간은 맞네. 근데 점심 때는 집에 있으면 거의 100% 국수. 네. 엄마가 이제. 근데 이게 오래오래 얻어 먹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솔직한 얘기지 낮에 하기 싫어. 귀찮아. 이렇게 갈수록 귀찮아지 나는. 근데 많이도 해 먹었지 뭐. 80년인데. 많이도 해 먹었어. 앞으로 내가 딱 20년만 더 얻어 먹을게. 아이고 이제 안 해, 이제 못해. 나는 그걸 이렇게. 태영 씨와 어머니가 이렇게 밥상 앞에서 웃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역시 시간이 약인 걸까요? 그날 오후 낙골당도 안 했어요. 아이들 셋 다다. 왜냐면 제가 아이들 셋 그 낙골당에 이제 이렇게 동안을 해놓으면 매일 거기 가서 울고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못 견딜 내가 이겨낼 수가 없어. 이건 제가 이제 이건 큰 제목이 울보 아빠 사랑해. 그래서 아이들과 헤어진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그립거나 이제 태영 씨가 모처럼 먼 외출을 나왔습니다. 이곳은 그에게 소중한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아 바로 여기가 제가 그러니까 10년 전에 와서 몇 년 살다 갔죠. 그때 이제 부모님이 여기 사시고 계셔가지고 일로 급하게 오게 됐죠. 사건 직후 이곳에서 부모님과 5년간 함께 지냈다는 김태영 씨. 서울을 떠나 이곳에서 잠적하게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사고가 나고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정말 기자들이 막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서 도대체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저뿐이 아니라 뭐 가족이 문 밖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한 3, 4일 정도 있다가 야반 도주하듯이 제 차에다가 그냥 생필품하고 뭐 간단한 것 이제 필요한 것만 넣고 어머니 모시고 그냥 한 11시 밤에 낮에는 뭐 기자들이 있어서 쫓아올 것 같아갖고 그래가지고 내려갔죠. 하지만 정작 그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살해의 이유를 모른다는 것. 아이들을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왜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일까? 그건 전 지금도 몰라요. 그리고 그걸 정확히
수사기관에서도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냥 쓰기 좋은 말, 가십거리 좋잖아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뭐 이렇게. 근데 그것만큼은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또.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쏟아낼 당시 태영 씨는 그 무엇도 진실이 아님에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거의 말을 안 했대요. 거의. 그리고 제가 면회를 갔어요. 저도 궁금하니까. 그리고 너무 황당하고 그래서 근데 면회를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면회 거절하면 만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썼죠. 너는 지금 창살 안에 갇혀 있지만 아마 나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너와 똑같은 형벌을 받아야 될 거다. 이유는 알지 못한 채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지 벌써 10년. 그랬었죠. 지금 있으면 18 고등학교 2학년이구나. 많이 컸겠다. 이유라도 알면 아이들을 편히 보내줄 수 있으련만 붙잡지도 떠나보내지도 못하는 하루하루가 안타깝고 슬플 뿐입니다. 그만 가시죠. 가시죠. 가장 힘들었던 그때 이곳 교회에서 생활하기도 했다는 태영 씨. 그냥 여자는 하셔요. 근데 많이 늙었어. 내가 아니야. 더 젊어지시고 예뻐지셨어. 아버지는 어때? 아버지는. 살이 조금 빠진 것 뿐이지. 이곳에서 보낸 5년의 시간. 태영 씨가 조금이라도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눈물 흘리고 기도해 주던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음식 준비에 한창인 어머니. 무슨 일인지 태영 씨가 멍하니 홀로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우유 한 잔을 챙겨서 아들 곁으로 갑니다. 나도 오늘 수고했죠? 먹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앉아요. 먹고 건강하고. 아들하고 나하고 잘 살아보세나. 열심히 하고. 오늘 우유가 더 맛있네. 건강 챙기고 엄마 마음 알지? 알지. 먹었어. 응? 먹었어. 두둑. 엄마 용돈 두둑 주는 거? 진짜 꿈도 소박하다. 열심히 해갖고 돈 많이 벌면은 그 용돈 많이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것도 그래야 내가 어디든지 돌아다니지. 뭐라 아버지? 그 100살도 살 수 있고. 돌아다니는 거 1시간만 가도 힘들다고. 아니 차에 누워서 그냥. 돈이 힘이라고 돈 주면 또 막 뛰어다니지 알아. 건강 챙기고 열심히 사시오. 그래요. 다 엄마가 한 소리는 농담 반 진담 반이요. 그래요. 아들 울리려고 내가 그랬구먼.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은지 태영 씨가 얼른 자리를 뜹니다.
이 세상에 살면 뭐 하나 싶은데 왜 못 갔냐. 그 상황에서는 얘도 안 살지. 지 상처도 다 안 났는데 엄마마저 떠나면 어떻게 살겠어. 사실 그 당시에는 10년 전 그 당시에는 뭐 저도 아주 좀 안 좋은 생각, 극단적인 생각을 솔직히 수도 없이 했어요. 수도 없이. 그러니까 기회만 닿으면 이라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걸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이제 부모님, 첫 번째는 부모님, 내가 잘못되면 우리 부모님까지 아이들 셋을 지켜주지 못한 아빠로서의 죄책감도 견디기 힘든데 그걸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좀 고쳐먹기 시작했죠. 잠시 후 태영 씨가 집을 나서 어딘가로 향합니다. 발길이 향한 곳은 인근의 한 공원. 8살,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이가 6살, 셋째 아이가 3살. 그렇게 고 그래서 어린 나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속을 썩이거나 요즘에는 좀 뭐 고등학교 5, 6학년만 돼도 막 아이들이 막 반항하고 막 사춘기 오고 그런다잖아요. 근데 너무 어린 나이였으니까 저한테는 뭐 이렇게 기쁨만, 행복함만 주고 갔으니까 제가 더 미안한 거예요. 제가 그래 더 미안한 거예요. 해준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기억과 추억은 이만큼 남아있으니까. 지나가는 아이만 봐도 저절로 가닿는 태영 씨의 눈길. 반항도 하고 혼도 나고 투닥투닥 다퉈보기도 하고 그런 평범한 성장을 지켜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음 날 명절을 앞두고 찾아온 이곳. 양손 무겁게 누구를 만나러 온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지.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밖에 나가서 좀 얘기 좀 나눠도 될까요? 네. 아버지를 만나러 온 곳이군요. 한번 사람이 애군이 겹치면 애군이 오면 겹치고서 이렇게 막 온다고. 아버님이 또 10여 년 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그래서 대수술을 한 11번 5년 되셨나 안 되셨나 6년? 그러니까 또 암수술 계속 한 5년 단위로. 근데 또 그 사이에 저 일 있고 그러니까 막 뭐 숨 쉴 수 없이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기 엄마한테 뭐 전해줄 말 없어? 엄마 잘 지내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안 왔네. 엄마 못 왔네. 몸이 안 좋아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오늘 이렇게 와서 좋구만. 상당히 좋아. 손 한번 잡자. 마주 잡은 손길에서 전해지는 구순이 가까운 아버지의 마음. 아이고 내가 아들이 속상할까봐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놈들만 생각하면 그냥 잠이 안 와. 내가 말을 못하지. 얼마나 가슴이 뽀개지는지. 아들 속상한데 아버지가 그러면 어떡했어. 오늘도 여느 때처럼 거리로 나와 분양 아파트 영업에 한창인 태영 씨. 할머니 물티슈 하나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 물티슈 하나 받아가세요. 그런데 그때 형님. 누구 아는 사람이라도 만났나 했더니 이게 이거 하나 받으셔. 야, 이게 그냥 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거리에서 엄영수 선배님 아니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쩐 일로 지나가시는 개그맨 엄영수 씨 아닌가요? 아니, 같은 사무실, 같은 방에 네. 아래 위에서 근무했단 말이에요. 한 바로 옆이었지. 7, 8년 같이 근무했어요. 아, 10년도 넘었어요. 야, 근데 어떻게 안 잊어버렸지, 내가? 그거 보면 머리가 좋아, 우리가. 아, 이게 박사님 아니십니까? 저기 거리서 이렇게 아니라 저도 들어갈 참이니까. 아, 그래, 올라가. 예. 연기자 협회에서 인연이 되어 오랜 친분을 쌓게 됐다는 두 사람. 코미디언과 연기자의 조합이 독특합니다. 그때 형님이 이거 왜 아버지 칠순잔치 저 자원봉사로 해주셨잖아요.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 그러니까 사회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 웃겨드려야 되니까. 근데 그 아버님께서 지금 건강하신가? 지금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셔갖고 지금 저 요양원에 계세요. 지금 8순이 지나셨지? 훨씬 지나셨죠? 아, 그럼 이제 90에 잔치를 하셔야 되는데. 아니면 88세 미수연을 하셔야 돼. 아, 그것도 있어요? 88세 미수연으로 이걸 한번 하시면 또 젊어져. 나는 아까 마주칠 때 네. 딱 태영이구나. 네. 그런데 이제 옛날에 우리가 겪은 일이 있고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먼저 좀 슬퍼지는 거야, 이렇게. 막 그 옛날에는 굉장히 침착하고 다소곳하고 조용한 분위기였단 말이야. 거의 말을 잘 안 하고 내성적이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참 생활전선에서 이렇게 외면하는 사람한테 막 이걸 끝까지 이걸 전달한다는 거는 저렇게 이제 좀 억척스러워지고, 네. 불심성도 좋고, 그냥 붙어야지 뭘 나가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생활력이 굉장히 강해졌구나. 일부러라도 하여튼 저는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양의 어떤 아픔보다도 더 아픈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고통은 고통 극복하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부러 더 웃고 일부러 더 씩씩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많이 이게도 변했죠. 뭐. 원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얼마나 더 행복할까 막 행복을 찾아서 뭐 희망을 찾아서 그런데 나는 원래 인생은 그냥 불행한 것이다. 베이스를 아예 인생은 그런 것이다. 원래 인생은 그런 거지. 또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난 믿어요. 인생은 전화위복이다. 그러니까 화가 많을수록 복이 많은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여러 번 결혼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 희망을 주고 어떤 메시지를 또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야, 엄영수 저렇게 뻗쳐나가는데 야,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이번이 마지막이죠? 항상 결혼은 마지막이야. 우리가 어떤 낭만이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인간이 가장 위대한 것은 인간에게 닥치는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스님, 감사합니다. 그간 힘든 시간을 홀로 보냈을 후배를 위해 웃음을 선사해주는 엄영수 씨. 덕분에 태영 씨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저 사람은 남한테 뭘 부탁을 못해요. 자기의 약점을 잘 털어놓질 못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라 이거야. 10사람한테 하면 한두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을 부탁하면 한두 사람이 응원해 줍니다. 앉아서 쓰러지지 말고 항상 그것도 살아가는 방법이고 살아가는 기술이에요.
명절 아침, 오늘은 큰맘 먹고 집을 나왔다는 태영 씨. 편의점에 들러 뭘 사려나 했더니 안녕하세요. 요거 계산 좀 해주세요. 다름 아닌 과일 맛 캐러멜입니다. 과자를 챙겨 들고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어딜까? 바로 10년째 늘 들어서지 못하고 발걸음만 서성이다 되돌아 나오고 마는 그곳입니다. 아, 네. 애들 없어. 물려고. 여기에 나 10년 됐어, 10년. 그래서 너무 그냥 이거 뿌릴 수는 없고 우리 애들이 이 과자를 좋아해서 내가 열심히 살다 너희들 만나러 갈게. 기다려. 반드시 기다려. 아빠 갈게. 아빠 간다. 아빠 간다. 마치 도망이로도 치듯 빨라지는 발걸음. 우리는 멀어져가는 태영 씨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